네, 안녕하세요. 리디입니다. 네, 오늘은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은 프로그래밍에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코드 블록을 실행하거나 반복 실행하는 데 사용하고요. 위에서부터 if문과 else문, 그리고 스위치문, 그리고 포인 반복문, 그리고 while과 repeat while 반복문,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위에서부터 먼저 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과 else문. if문은 주어진 조건이 참인 경우에 코드 블록을 실행하고요. else문은 주어진 조건이 false인 경우에 블록을 실행합니다. 지금 이 예제 코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도 한번 스위프트 필드에서 실제로 코드를 한번 쳐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 특정 조건에 대해서 맞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로직을 동작시킨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예제에서 나와 있었던 대로 먼저 스코어를 하나를 정해주고요. 80이라고 스코어를 정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f 스코어가 90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로 스코어 수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else 하고 얘는 바꿔서 90보다 큽니다. 그리고 90보다 90 이하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고 먼저 런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if문을 쓰기 위해서는 if 뒤에 조건을 쓰면 되는데요.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가로로 조건 내용을 묶는 경우들이 있는데 스위프트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if 뒤에 바로 조건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나니 이 답이 나왔는데요. 80이니까 90보다 크지 않아서 당연히 90 이하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즉, 이 if문에 있는 조건, 스코어가 90보다 크다가 참인 경우에는 이게 나왔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else에 해당하는 구문이 나왔죠. 그러면 실제로 한번 90 이상으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또 런을 돌려보면 이번에는 95로 스코어가 90보다 크기 때문에 90보다 큽니다가 정확하게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한번 동시에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학점을 우리 A, B, C, D 이렇게 주죠. F. 자, 이 스코어가 100점에서 90점까지는 A를 주고 89점에서 80점까지는 B를 주고 그리고 79점에서 70점까지는 C를 주고 그리고 69점에서 60점까지는 D, 나머지는 F.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F를 준다 라고 우리가 로직을 한번 세웠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if 스코어가 90점보다 큰 경우에는 프린트 수 A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else 후 뒤에 if를 붙이면은 그 다음 조건에 대한 체크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else if 스코어가 그러면 80보다 자, 여기는 90을 포함해야겠죠? 그리고 스코어가 80보다 크냐에 대해서는 이제 프린트 B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else if 스코어가 70보다 큰 경우 전부 다 80, 70 다 포함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C 그리고 else if 스코어가 60인 경우에는 프린트 D 그리고 마지막에 else 프린트 F F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숫자 한번 70을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프린트를 해보면 자,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70이니까 여기를 걸려서 프린트 C가 나와야겠죠. 자, 정확하게 C가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if, else문을 통해서 특정 조건에 따라서 다른 로직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위치문입니다. 스위치문은 여러 개의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코드 블록을 실행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실제 코드를 한번 쳐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 day는 아까 썬데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day 하고 이 스위치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스위치를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위치를 할 대상을 써줍니다. 그리고 나면 케이스를 통해서 경우를 특정 지을 수 있는데요. if 뒤에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특정 조건들을 필터를 건다 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썬데이인 경우에는 프린트 일요일입니다 하는데 뭔가 엄청나게 많이 막 두두두두 거리네요. 디폴트를 안 써줘서 그런가? 디폴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씁니다 라고 한번 적어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런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일요일입니다 라고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덜덜 거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조금 더 실전에 가까운 방식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위치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 방법 중에 하나는 enum이라는 녀석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enum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여전히 없습니다. enum이라고 해놓고 우리는 이 안에서 day라는 녀석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 안에는 케이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글로 한번 해줘 볼게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을 다 한번 케이스 안에 넣어줘 보고요. 그리고 이 day의 데이터 타입은 day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enum이라는 녀석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굳이 다루진 않았지만 이렇게 또 다뤄보겠네요. 자, 한번 기본 값으로 얘를 일요일이라고 한번 넣었고요. 그리고 나면 이 스위치 day를 통해서 케이스 일요일 일 경우에는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디폴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요일입니다 라고 잘 출력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각각 케이스들에 따라서 월요일인 경우에는 프린트 월요일입니다 해보고, 요거를 한번 이번에는 월요일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런을 한번 돌려보면요. 참고로 스위프트에서 이렇게 한글도 넣을 수는 있어요. 뭐 변수명에도 마찬가지고요. 함수명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한글도 넣을 수 있긴 한데 사실 실제 코드에선 많이 안 쓰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띄어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카멜 케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한글에서는 띄어쓰기를 언더바나 이런 걸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로 프로그래밍은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월요일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내렸고, 이 스위치를 통해서 월요일이라는 케이스를 탔고, 그리고 프린트로는 월요일입니다 라고 잘 찍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녀석을, 이 디폴트라는 녀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에서 정의 내려놓은 이런 케이스들 이외의 케이스가 나왔을 경우에 요 해당 구문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이랑 월요일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요일 중 하나인 수요일을 한번 넣고 런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요일과 월요일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 안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출력이 정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좀 길어졌으니까 클리어 해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위치 문까지 알아봤죠. 그 다음에 이제 포인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